지금 보고 계시는 메뉴 전부 밀프렙 해둔 걸로 10분 만에 만든 요리들이에요. 항암집밥 매일 하기 힘드셨죠? 저도 매일 집에서 밥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항암 치료 중인 제 딸을 위해서 매일 집밥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청소도, 빨래도, 장도 봐야 하고 또 둘째 아이도 봐야 되는데 밥까지 매일 하려니 체력이 점점 바닥이 나더라고요. 또 암 환자는 밑반찬을 해두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가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반찬을 다시 했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밀프렙으로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서부터 저는 집밥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밀프렙을 잘 활용하면 칼, 도마를 꺼내지 않고도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밥 차리는데 10분이면 되고요. 어떻게 밀프렙 해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밀프렙 해두는 메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만든 밀프렙 5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좋은 식재료로 매일같이 건강한 항암집밥 해드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메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바로 당근 우엉볶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김밥 쌀 때 밥이랑 섞어서 주로 사용해요. 밥에 당근 우엉을 섞어주면 내용물을 고기만 구워서 넣거나 계란만 넣어줘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김밥이 되거든요. 또 당근 우엉 볶음, 소고기 소보로를 같이 넣고 도시락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들 주먹밥으로 만들기에도 좋아요. 또 계란찜에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당근 우엉 볶음 만들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당근을 씻을 거예요. 당근은 껍질째 사용할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저는 뿌리채소 씻을 때 이 스테인리 수세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저기 껴있는 흙을 잘 제거해 주더라고요. 이 제품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둘게요. 다 씻은 당근은 잘라줄게요. 자르는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닌자 초퍼에 다 갈아줄 거니까요. 대충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우엉은 껍질을 까줄 거예요. 우엉 껍질은 칼로 긁어서 까주세요. 우엉 껍질 벗길 때 채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채칼로 까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얇은 우엉은 껍질이 잘 제거되지 않기도 하고요. 껍질 다 깐 우엉도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로 잘라줄게요. 우엉은 섬유질이 좀 질긴 편이어서 조금 더 작게 잘라주셔도 좋아요. 오늘은 우엉 잘라져 있는 걸로 5대, 당근은 중간 크기로 2개 사용했어요. 당근 우엉의 비율은 1:1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 메뉴는 아니에요. 우엉을 한살림에서 사신다면 한살림에서 사온 우엉 한 봉지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 돼요. 준비한 당근 우엉을 이제 닌자 초퍼에 갈아줄 거예요. 닌자 초퍼는 현재 최저가로 판매 중인 링크가 있으니 아래 남겨드릴게요. 더보기란에 링크가 없다면 판매가 종료된 거니 참고해주세요. 우엉 먼저 다져줄 거예요. 양이 많아서 2번에 나눠서 다져줬어요. 다져진 우엉은 팬에 옮겨두고요. 당근도 다져서 같이 팬에 올려줄게요. 팬에는 따로 기름을 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근 1개당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1스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당근을 2개 넣었으니 다진 마늘, 간장 모두 2스푼씩 넣어줬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중약불로 익혀줄 거예요. 저는 카타 인덕션 사용 중인데요. 9단계 중 5단계로 익혀줬어요. 센 불에 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텐팬을 사용하시더라도 팬에 들러붙거나 하지 않아요.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뚜껑을 열어서 이 냉동 다진 마늘 뭉쳐져 있는 거를 좀 풀어줄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뚜껑 다시 덮지 않고 3분에서 5분 정도 더 볶아줄 거예요. 이 과정은 수분을 좀 날리기 위함이에요. 재료를 작게 다져놨기 때문에 볶는 시간은 총 10분이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리 용기에 소분해 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용기는 웩 200ml짜리인데요. 이 용기가 김밥이나 주먹밥 등 한 끼 사용하기에 양이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만드니 웩 200ml 용기로 6개 나오네요. 두 번째 메뉴는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으니 지금 꼭 같이 만들어 보세요.
바로 양파, 당근, 애호박이에요. 여기에 계란 넣어서 볶으면 계란볶음밥, 새우 넣으면 새우볶음밥, 소고기 넣으면 소고기 볶음밥이 돼요. 집에 있는 카루가루 풀어서 카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짜장가루를 풀어서 짜장밥이나 짜장면으로 만들어 먹기도 해요. 멸치 육수에 국수 삶아서 위에 고명으로 올려서 잔치국수로 먹기도 하고요. 정말 활용도가 좋죠? 재료도 간단하고요. 양파 1개, 애호박 3분의 2개, 당근 1개만 있으면 끝이에요. 애호박은 1개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재료는 손질 후에 대충 잘라주세요. 닌자초퍼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돼요. 양파는 크기가 작은 거라서 저는 4등분만 해줬어요. 양파, 당근, 애호박 순서대로 다져줄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두른팬에 모두 부어주시고요. 양파, 당근, 애호박은 간장이 아닌 소금으로 간을 해줄 거예요. 저는 천일염 반 스푼 넣어줬어요. 간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중강불로 볶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9단계 중 7단계로 볶아줬어요. 조금만 한눈 팔면 순식간에 들러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주 저어주세요. 이 메뉴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당근 우엉 볶음과는 다르게 뚜껑을 덮지 않고 볶아주는 거예요. 양파, 애호박에서 수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 뚜껑을 덮는다면 수분 때문에 야채가 다 물러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볶아요? 팬 바닥에 생긴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수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냉동해두면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데웠을 때 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 볶아졌으니 이것도 웩 유리 용기에 담아줄 거예요. 이거는 아까 당근 우엉볶음 담았던 용기보다 더 큰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볶음밥이나 카레같이 야채가 주가되는 요리에 사용하기 딱 맞는 양이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용기는 마찬가지로 웩이고요. 290ml 짜리예요. 이 정도면 양 많은 사람 2인분, 적은 사람은 3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3돌, 돌 지난 아이 이렇게 2,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서 함께 먹는 양이에요. 이 메뉴는 정말 금방 볶아져서 재료 자르고 다지고 볶는 데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세 번째 밀프렙 메뉴는 양파, 당근, 샐러리예요. 샐러리? 난 싫은데. 아니요. 샐러리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건 꼭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맛 보장합니다. 세 번째 메뉴는 두 번째 메뉴에서 애호박을 빼고 샐러리를 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양파 1개, 당근 1개, 샐러리 4대 사용했어요. 양파를 더 많이 넣으면 좋은데 집에 양파가 부족해서 1개만 넣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의 비율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메뉴 만들면서 양파랑 당근은 재료 손질, 다지기까지 같이 해요. 그러고 나서 샐러리만 다져서 추가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거기다가 이 메뉴는 볶거나 익히지 않을 거여서 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재료를 갈아서 섞고 유리 용기에 덜어두면 끝이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기는 웩 370ml짜리인데요. 보통 370ml짜리 4개 정도 나오는 양인데 370ml짜리가 지금 2개밖에 안 남아 있어서 290ml 3개에도 나눠서 담아줬어요. 총 370ml 2개, 290ml 3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냐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토마토 스프, 토마토 소스예요. 중강불, 인덕션 9단계 중에 7단계에 두고 소고기 넣고 소분해 둔 양파, 당근, 샐러리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고 고기의 핏기가 사라지면 포미 토마토 주스 한 통 다 부어주세요. 이대로 20분 정도 끓여주면 토마토 스프 완성이에요. 아이들도 정말 잘 먹는 토마토 스프. 이거는 샐러리가 들어가서 유럽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토마토 스프 맛이에요. 그리고 불 조금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면 이 토마토 스프가 걸쭉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마토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토마토 소스는 리조또, 파스타, 피자, 미트볼 요리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파 당근 샐러리를 두 번째로 자주 활용하는 메뉴는 바로 치킨 스프예요. 이 치킨 스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 하던 시절에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감기 걸렸을 때 항상 먹었던 메뉴가 바로 이 치킨 누들 스프였거든요. 제 치킨 스프는 여기에서 누들 그리고 각종 향신료를 뺀 버전이에요. 만들기도 정말 간단해서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요. 닭볶음탕용 닭고기를 먼저 한번 끓여서 익혀주시고요. 저는 보통 닭고기는 한번 끓이고 나서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물을 받아서 요리해요. 이때 닭고기를 발라서 고기만 넣어서 스프를 끓여도 되는데요. 저는 닭뼈에서 우러나오는 육수가 맛있는 것 같아서 쭉 뼈째 끓일 거예요.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면 이제 당근, 양파, 샐러리 소분해둔 걸 넣어주세요. 오래 끓일수록 닭육수가 진해져서 더 맛있어요. 저는 중불로 30분 정도 끓여줬어요. 이거는 우리 집 아이들이 콧물 흘리기 시작할 때, 기침을 조금씩 하기 시작할 때 해주는 메뉴 중 하나예요. 매일 먹던 닭고기 국물 요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네 번째 메뉴는 소고기 소보로예요. 떡국 위에 고명으로도, 김밥 쌀 때도, 비빔밥에도, 아이들 간장 떡볶이에도, 소고기 무 조림으로도, 배추랑 같이 해서 소고기 배추볶음 등으로 활용도가 가장 좋은 메뉴인데요. 이것만큼은 정말 꼭꼭 만들어두고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고기는 아무 부위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져줄 거니 비싸지 않은 부위로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다짐 육이 있으면 다짐 육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집에 살치살 덩어리가 있어서 이걸 사용해 줄 거예요. 덩어리 고기로 사용하실 땐 대충 잘라서 넣어주세요. 이 닌자 초퍼는 이렇게 생고기도 잘 갈아주더라고요. 다 갈아진 고기는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부어주시고요. 이후부터는 당근 우엉볶음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 소고기 소보로도 간장, 다진 마늘로 간을 해줄 거거든요. 저는 간장, 다진 마늘 한 스푼씩 넣어줬어요. 소고기 소보로는 보통 다른 야채랑 같이 먹게 되는데 마늘 향이 강하면은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간은 요리할 때 맞춰줄 수도 있으니 간도 세게 하지 않았어요. 수분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면 끝이에요. 소고기 소보로도 보통은 당근 우엉볶음 덜어두었던 200ml 용기에 보관하는데요. 지금 200ml짜리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아기 이유식 할 때 사용했던 이유식 용기에 넣어줬어요. 이것도 200ml 용기인데요. 200ml 용기로 4개 나오는 양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밀프렙 메뉴는 버섯 페스토예요. 버섯뿐 아니라 시금치, 샐러리, 바질 등 다양한 재료로 페스토를 만들어 두고 먹는데요. 한번 페스토를 만들어 두면 활용도가 좋아요. 특히 지금 보시는 버섯 페스토를 자주 만드는데요. 아이들이 잘 먹는 것도 있지만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T세포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버섯을 다양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버섯은 아무 종류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표고버섯은 꼭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이 들어가야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마른 팬에 잣을 먼저 볶아주세요. 120g짜리 병에서 반 조금 안 되게 사용했으니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잣이 없으면 캐슈넛이나 아몬드 같은 집에 있는 견과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2-3분 정도로 살짝만 볶아줄게요. 이렇게 볶은 잣은 옆에 따로 덜어두고요. 채 썬 표고버섯을 기름 두른 팬에 볶아줄 거예요. 버섯은 300g 정도 사용했어요. 버섯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나중에 숨 죽으면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 생각보다 많은 양의 버섯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볶을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팬에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중강불에서 계속 볶아줘야 해요. 버섯이 다 익었다 싶으면 불을 꺼주고요. 일단 버섯, 잣, 치즈를 팬에 모두 모아둘게요. 치즈는 원래 파마산 스낵 치즈를 제가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게 다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치즈 조금 잘라서 사용했어요. 이건 파르마지아노 치즈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성분 깨끗한 치즈로 사용해주세요. 치즈 종류는 어떤 걸로 넣어야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 보니 파르마지아노 치즈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라나 파다노 치즈 넣어도 괜찮아요. 치즈 양은 버섯의 10분의 1 정도 사용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버섯 300g 정도 사용해서 치즈는 30g 정도 넣어줬어요. 이제 닌자 초퍼에 볶은 버섯, 잣, 소금 2분의 1 작은 술, 후추 조금, 그리고 올리브유 넉넉히 두르고 갈아줄 거예요. 점도는 올리브유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버섯 페스토는 어떻게 먹냐고요? 가장 많이 해먹는 건 버섯 크림 파스타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해먹는 건 바게트나 사워도우에 바르고 위에 채소 조금 얹어서 오픈 샌드위치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닭 안심이나 가슴살 익혀서 버섯 페스토를 소스로 발라 먹기도 하고요. 감자 쪄서 이 버섯 페스토랑 섞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그리고 냉동해둔 밀프렙은 데울 때 전자레인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요리용기 깨지지 않게 데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웩 요리용기뿐 아니라 요리 소재 용기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으면 깨질 수 있어요. 이거는 웩 요리용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리 소재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차갑게 냉동해둔 걸 그대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뜨겁게 데운다면 온도 차이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2개 정도 깨먹었어요. 사실 크기가 370ml 이상만 돼도 안 깨지는데요. 165ml나 당근 우엉볶음 소분해둔 200ml처럼 크기가 작은 것들은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땐 30초, 1분씩 끊어서 돌리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5분 이렇게 한꺼번에 돌리지 마시고요. 처음에 30초, 조금 녹으면 다시 30초, 그 다음에는 1분 이런 식으로 끊어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용기가 깨지지 않는답니다. 끊어서 돌리는 게 좀 귀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텐이나 전자레인지 돌리면 환경 호르몬 나오는 플라스틱 소재 반찬통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지 않나요? 조금 귀찮기는 해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밀프렙 5가지와 유리용기 깨지지 않게 데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매일 집밥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 밀프렙. 이렇게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두기만 해도 외식이나 배달 없이 집밥을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매일같이 집밥을 먹는 데에는 건강한 음식을 챙기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나쁜 음식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요. 또 저희 같은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 먹는 음식 정말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밀프렙이랍니다. 오늘 만든 밀프렙 메뉴를 섞어서도 한 끼를 만들 수 있어요. 당근 우엉볶음 소고기 소보로 꺼내고 냉동밥 데우기만 하면 초간단 비빔밥 완성이고요. 비벼서 김 싸서 말아주면 김밥으로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양파 당근 애호박, 소고기 소보로 냉동밥 데우면 덮밥으로도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집밥을 1년 넘게 해보니 집밥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체력을 들이지 않아야지 지속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힘을 주면 금방 지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집밥의 의미를 암과 싸우기 위한 항암 음식을 한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을 피한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집밥을 매일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밥이 즐거워야 계속할 수 있고 그렇게 수많은 집밥이 쌓이면 암세포 없는 건강한 몸이 될 테니까요. 집밥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소분 용기로 사용한 웩 유리 용기는 다음 주 수요일 5월 29일부터 일주일간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든 사이즈 전부 진행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크기, 모양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6월 5일까지 딱 일주일만 진행되는 거니 놓치지 마세요. 혹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구 오픈하고 나서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웩 유리용기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주에 영상에서 또 만나요.